지금 국어, 영어, 한국사, 탐 다 1등급이에요. 최상위권이죠. 국어 석차가 1등이에요. 1등. 443명 중에 한 0.2% 정도 되는 거예요. 1등이니까. 혼자서 읽고 혼자서 푸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 문해력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어와서 고1이 된 친구인데 이제 만 4년을 했죠. 이 친구는 근데 다행히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어왔지만 이미 책 육아를 하고 계셨어요. 엄마가. 이 친구는 중등 때 저희가 한글 영어 독서만 주력을 많이 시켰고 수학은 좀 적당히 시켰어요. 일주일에 2시간 했나 3시간 했나? 그래서 적당히 턱걸이 나오는 정도. 지금은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해서 지금 중1들은 매일매일 있어요. 수학이. 네, 너무 수학을 안 시켜갖고 이 친구인데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그 중학교 애들 활동 중에서 삼성재단이랑 정부랑 같이 협력해서 애들 역사 이렇게 기행 탐방 같은 거 시켜주는 게 있었어요. 한 200명 정도를. 근데 어디 경주인가 어딜 가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골든벨 퀴즈를 한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상으로 일본 여행권을 땄어요. 네, 마지막까지 남아갖고. 근데 영어는 저희가 6학년 때 시작했어요. 6학년 때 들어왔으니까. 그전에는 이제 책 육아만 하고. 지금 국어, 영어, 한국사, 탐 다 1등급이에요. 최상위권이죠. 근데 수학 점수가 1등급이 아니에요. 예, 몇 등급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뭐만 하냐면 수학만 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도 수능 모의고사 이번에 3모가 1등급이 나왔는데 그냥 1등급이 아니고 여기 석차를 보시면 국어 석차가 1등이에요. 1등. 443명 중에. 그럼 이 친구는 1% 정도도 아니고 한 0.2% 정도 되는 거예요. 1등이니까. 영어도 이 정도면 뭐 괜찮아요. 1등급이고 한국사도 1등. 근데 이제 친구 수학이 석차가 예, 제가 석차만 공개할게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제대로 하면요. 정승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1년이면 된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년만 제대로 하면 돼요. 제대로 하면. 근데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저는 이 친구는 수학만 그냥 해요, 지금도. 와서 대부분의 시학을 수학을 하고 집에서도 수학만 해요. 영어는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는 여기서 하는 게 전부예요. 여기서 뭘 하냐면 내신도 좀 하지만 내신은 저희가 사실은 범위가 엄청 많은데 그 많은 범위를 2바퀴, 3바퀴를 다 돌았어요. 왜냐면 너무 잘하니까.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내신은 할 게 없고, 그럼 너는 이제 내신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강독을 하자. 계속.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부검주 5단계라는 책인데 그 정도면은 수능 1등급이 그냥 나오는 게 실제로 나와요. 1등급이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능을 바라보지 말고 그 다음을 바라보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를테면은 부검주 6단계를 하고 그것도 끝나면은 이제 영어 원서를 그냥 읽어버리자. 비문학 원서 같은 거. 그래서 철학책 같은 것도 사놨어요. 읽으려고. 본인이 좋아해서.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남자친구인데 이 친구는 3학년 때 들어와서 만 4년에.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들 대부분 잘하는 친구들이. 이 친구는 5학년 때부터 그전에도 읽긴 읽었지만 불이 붙은 게 이제 5학년 때인데 이 친구가 일주일에 15시간씩 읽었어요. 이 친구가 하루에 4시간씩 읽었다는 그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 독서 시간 읽고 보드게임 만들어가고 읽고 그 다음에 남아서 수업 끝나는데 1시간 더 읽고 집에 가서 1시간 더 읽고 4시간. 이 친구는 뭐 사피엔스 다 읽었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독할 때 질문하면 거의 다 대답해요. 거의 다. 수학도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요. 개념을 안 가르쳐줘요. 네가 읽어 그냥. 네가 읽고 이해해. 네가 풀어. 그래서 지금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중등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문제집들이 있는데 중간 난이도 문제집 중에서 중간 난이도라고 하면 유형 문제집인데 유형 문제집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센이라는 문제집이에요. 그리고 그 센보다 바로 위에 어려운 게 이제 일품이라는 책인데 그 일품은 심화 단계에 속해요. 심화에서 제일 낮은. 그 다음에 심화에서는 이제 그 다음으로도 어려운 게 최상이라는 문제집인데 지금 센은 이미 다 끝났고 2회도까지 끝났고 일품도 하고 있는데 일품도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상위를 최근에 샀는데 최상위도 잘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서 읽고 혼자서 푸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 문해력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문해력 높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집중력도 높아요. 사실은 수학 잘하려면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1시간, 2시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사실은 막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정도 읽어요.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스토리 오브 더 월드나 부검주 3나 영어를 저희 혈고에서는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또 이 정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6년 다녔어요. 6년. 1학년 때부터. 이 친구도 한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읽었고 이 친구는 난독증이 있었어요. 난독증. 의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들을 읽어보니까 저희 원에 난독증인 친구들이 의외로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다 잘해요. 또 심지어. 재미있게도. 얘는 2학년 때부터 한글이 유창해졌어요. 그전에는 떠듬떠듬 계속 1학년 내내. 사실 어떤 친구는 1학년 올 때부터 유창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들어와서
초등학교 3, 4학년 책을 읽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안 그랬어요. 2학년 때 돼서부터 그런 책들 읽기 시작했던 친구고, 근데 지금은 다 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초등 때. 고등 때는 안 돼요. 집 팔아도. 근데 초등 때는 이게 된다는 거. 집 안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초등 때는. 근데 오래 걸려요. 6년 걸렸다니까, 6년. 사실 얘가 제 딸이에요. 제가 알죠. 얘는 뒤에 있었던 애, 뒤에. 앞에 있었던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넷이잖아요. 그 중에 큰 애가 제일 갖고 태어난 게 좀 적어요. 넷이니까 다 비교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늦게 태어난 애들일수록 똑똑한 거예요. 더 둘째가 더 똑똑하고 셋째가 더 똑똑하고, 넷째는 아직 잘 모르지만, 넷째가 셋째가 아들이고 넷째가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넷째가 이제 돌 막 지났으니까 저희가 막 예뻐해주고 있으면은 셋째가 저기 침대에서 이래요. 걔가 몇 살이지? 지금 4살인데 엄마한테 아들 여기 또 있어 이래요. 빵빵 터져. 걔는 어휘가 달라요. 쓰는 어휘가. 오늘 이런 어휘를 쓰지? 아마도 누나들이 걔한테 계속 언어 인풋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도 계속 읽어주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남자친구, 이 친구가 이제 송균생 읽었다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근데 이 친구도 이제 5년 다녔어요.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다 이 정도를 읽었어요, 책을. 그리고 듄을 지금 읽고 있나 그렇고, 총균생 다 읽었고. 근데 영어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4학년 때까지도 어머니께서 막 영어 때문에 막 괜찮은 거죠. 여기 뭐 흉고만 봐도 괜찮은 거지. 계속 물어보셨어요. 근데 5학년 때부터 좀 달라지더니 지금 6학년 됐는데, 부검지 1이면 사실은 저희 흉고에서는 그냥 평균보다 약간 밑에요. 근데 사실 부검지 1만 해도 중학교 수준은 넘어가고 중학교 1학년 수준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되게 편하게 읽는 단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해력 부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서만 해도 될까 말까니까 다른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거죠. 저학년 때는 5시간, 고학년 때는 1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은 기본으로 읽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단계에 숙명된 독서가 단계에 도달해서 6학년 졸업하기 전에 지식도서를 읽을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놓는 게 목표고, 한 4, 5년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요거 같이 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모국어부터. 그리고 영어. 그리고 수학은 6학년 때 해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왜냐면 수학을 초등 때 하면요, 그게 계속 방해를, 이렇게 혼선을,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좋은 친구들 아니고서는 혼선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걸 자꾸 뒤에서 잡아 끄는 셈이 돼요. 수학은 천천히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머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삐아제라는 심리학자가 아이들을 연구했을 때 뇌발달 이렇게 연구했는데, 아이들의 단계가 있어요. 성장 단계가.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 자, 제일 마지막이 형식적 조작기예요. 그 전이 구체적 조작기고. 근데 형식적 조작기가 돼야 수학적인,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게 언제냐면 만 11세예요. 만 11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쯤. 그때부터 하는 게 맞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때. 그 전에 하면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6학년 때 한 달이면 할 거를 초등학교 3학년 때 1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비효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잘하고 있다는 친구들도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때 수학 안 했어요. 수학을 하더라도 방학 때 잠깐 특강 방식으로 하거나 집에서 엄마랑 둘이서 조금씩 하는 정도? 주말에 그 정도만. 그렇게 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고1 친구는 중학교 때 너무 놀았어요. 저희가 중학교 때 좀 시켰어야 되는데 그건 좀 후회가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어 1등이잖아요. 석차가. 저는 그 정도 만들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마 중학교 때 독서를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중학교 때도 독서는 놓지 않고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수학을 조금 놓으셔야 된다. 초등에는 확실히. 네, 영어도 되게 많이 걱정하시는데 영어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너무 날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너무 잘해요, 애들이. 그게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대로 된 방식으로만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금 자기 수준보다 한 2, 3단계 어려운 책을 선생님이랑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는 진짜 안 외워도 돼요. 아까 고1 친구도 고등학교 가서 단어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책만 봤어요. 자기가 스스로 읽어야지.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애가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써야죠, 영어를 계속 영어를 읽는 게 영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해도 늦지 않아요. 중학교 때 저희가 엄청 빡세게 시키니까 옥스퍼드 Read and Discover의 과학책, 이 책을 애들이 진짜 좋아해요. 이거를 실제로 읽는 친구들은 저희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읽어요. 일반 학원, 영어 학원에서 온 친구들이 뭐가 안 되냐면 긴 글을 못 읽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해왔던 친구들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 이 정도 읽는 게 별로 어렵지 않고 한글 책 읽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요, 거의.